원세계는 격동의 중국 근현대사에서 배신과 탐욕의 아이콘으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조선에서 내정 간섭을 통해 근대화를 가로막은 데 이어 귀국 후에도 중국의 근대화를 가로막았는데 이는 모두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귀국 후 그가 어떻게 청나라의 숨통을 끊고 어렵게 찾아온 아시아 최초의 공화정을 파탄내었는지 그 행적을 정리했습니다. 청나라로 귀국한 원세계는 이홍장의 명으로 요동에 가서 압록강을 건넌 일본군에 대항해 청군의 군량과 무기를 조달하는 일을 맡고 있다가 1895년 패전하게 되자 하남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원세계는 곧 광서제의 부름을 받아 아련 후 군무처에서 일을 하게 되고 보병과 기병 등 7,000명으로 이루어진 부대를 하나 맡게 됩니다. 그는 이를 신건육군으로 계칭하고 청나라 최고의 신식 군대로 양성하고 직내 총독 영록의 신복이 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신건육군은 병과를 따로 나누지 않았던 구식 군대와 달리 독일과 일본의 군대를 따라 보병, 기마병, 포병, 공병, 군수 등 5개 병과로 나누어졌고 현대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진 후 낡은 군대를 개혁하려 한 청나라 조정의 정책이 원세계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청일전쟁 참패 후 이대로는 망한다는 위기감 속에 황제 광서제와 강유희, 양계초 등 개혁파들이 중심이 되어 1898년 무술변법을 일으켰습니다. 기존의 양무운동이 과학기술 부문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면 무술변법은 메이지 유신을 모델로 삼아 입헌군주제를 도입하려 한 정치개혁이었습니다. 따라서 수구파의 반발이 당연히 따랐습니다. 즉, 서태후를 중심으로 한 수구파가 개혁을 저지하려 하자 개혁파는 신건육군을 장악하고 있던 실력자 원세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개혁파는 담사동을 보내 원세계에게 보수파의 우두머리인 영록을 처단하고 서태후를 감금해달라고 요청했고 원세계는 개혁에 동참하겠다며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기회주의자였던 원세계는 개혁파의 승산이 났다고 판단하자마자 곧바로 영록에게 달려가 개혁파의 거사 계획을 낱낱이 밀고 했습니다. 나라의 미래 대신 서태후의 사냥개가 되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밀고를 받은 서태후는 즉각 정변을 일으켜 광서제를 자금성에 감금하고 개혁파를 처형하거나 추방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근대 입헌국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골든타임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조선에서 갑신정변을 진압했듯이 청나라에서는 무술정변을 밀고해 정치개혁을 막았던 것입니다. 1900년 외세를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8개국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하는 대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은 연합군의 굴욕적인 신축조약을 맺으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게 되었고 왕조의 권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혼란을 틈타 원세계는 영리하게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는 산동성 총독 시절 의화단을 잔인하게 진압하며 서구 열강의 신임을 얻었고 직내 총독 겸 북양 대신이었던 이홍장이 사망하자 그 자리를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청나라 최고의 실력자로 부상했습니다. 즉, 원세계는 청나라 조정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단기서, 풍국장 등 절대 복종하는 부하들로 북양군을 창설하고 비대하게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이후 청나라를 서서히 집어삼킬 거대한 군벌이 됩니다. 그러나 광서제와 서태후가 연이어 사망한 1908년 영화 마지막 황제의 주인공으로 유명한 새 황제 선통제의 친부인 섭정왕 제풍에 의해 해임되어 잠시 뜻을 접고 낙향합니다. 낙향 후 그는 고향집에서 은인자중하면서 복귀할 시기를 기다립니다. 삿갓을 쓰고 도롱이를 입고 뱃머리에서 낚시하는 사진을 친구들에게 돌린 것은 그의 권세욕을 숨기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1911년 10월 10일 무창봉기를 시작으로 신해혁명이 폭발하고 전국의 성들이 연이어 청나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당황한 청나라 조정은 낙향에 있던 원세계에게 머리를 숙이며 북양군을 이끌고 혁명군을 진압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군권을 쥐고 돌아온 원세계는 다시 한번 거대한 저울질을 시작합니다.
그는 혁명군을 완전히 진압하지 않고 적당히 압박하면서 동시에 손문 중심의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이끄는 남방혁명군과 비밀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손문으로부터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키고 공화정에 동의한다면 중화민국의 대총통 자리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청나라 황제를 퇴위시켜야 대총통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원세계는 자신을 믿고 군권을 준 청나라 황씨를 배신했습니다. 즉 1912년 2월 선통제를 퇴위시키며 270여 년 이어진 청나라와 2000년의 황제 제정을 종식시키고 임시 대총통 자리에 오릅니다. 이로써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인 중화민국의 출범은 피를 흘린 혁명 세력이 아니라 군사력을 무기로 혁명의 공로를 통째로 가로챈 원세계의 손에 저당 잡히게 되었습니다. 임시 대총통 자리에 오른 원세계에게 민주주의나 의회 정치, 권력 분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당시 임시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임시학법에 의해 열린 의회 선거에서 혁명파는 송교인을 중심으로 국민당을 창당하고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며 원세계의 독재를 견제할 내각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세계는 자신을 구속하는 민주적 법 제도를 폭력과 암살로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1913년 3월 초대 내각 총리로 유력했던 국민당의 젊은 지도자 송교인이 상해 기차역에서 암살되었고 암살의 배후는 명백히 원세계였습니다. 이에 반발해 손문 등이 민중을 이끌고 제2차 혁명을 일으켰으나 무력을 쥔 원세계에게 무참히 진압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를 제거한 원세계는 정식으로 중화민국 대총통에 취임합니다. 이때 원세계는 황제가 되려는 뜻을 품는데 그의 모델은 독일의 빌헤름 2세였습니다. 빌헤름 2세도 공화정은 중국과 맞지 않는다며 원세계에게 강력한 군주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원세계는 국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생겼다고 생각하고 족쇄로 여겨진 공화정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1914년 국민당을 강제 해산의 의회를 마비시킨 데 이어 기존의 민주적인 임시학법을 폐기하고 총통의 권한을 황제 수준으로 극대화한 신약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임기를 10년으로 늘리고 연임 제한을 없앴으며 심지어 차기 총통 지명권까지 쥐면서 공화정의 이름 아래 사실상의 종신 독재 체제를 구축한 것입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서구 열강이 아시아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타 일본 제국주의는 1915년 1월 중국의 주권을 통째로 침탈하는 21개조 요구를 원세계 정부에 들이밀었습니다. 산동성에 대한 일본의 이권을 인정하고 남만주와 내몽골을 일본의 세력권으로 두며 심지어 중국 정부의 정치, 재정, 군사 고문으로 일본인을 임용하라는 그야말로 제2의 을사조약과 다름없는 조항들이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거센 반일 시위와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지식인들은 이를 결사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황제가 되기 위해 독일 외에 일본의 지지가 필요했던 원세계는 1915년 5월 9일 일부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고 중국인들은 이날을 국치일로 부르며 분노했습니다. 이처럼 원세계가 개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 외세에 국익을 팔아넘김으로써 일본은 향후 중국 대륙을 본격적으로 침략할 법적, 정치적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조건이 완비되었다고 생각한 그는 1916년 새해 첫날 국호를 중화제국, 연호를 홍원으로 정하고 스스로 황제에 오릅니다. 형식적인 공화정조차 내팽개치고 스스로 황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혁명파뿐만 아니라 단기서, 풍국장 등 그동안 그를 따르던 북양군벌의 수하들과 진보적 지식인들까지 모두 원세계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최악 등 남방의 군인들은 호국군을 결성해 원세계 토벌운동, 즉 호국전쟁을 시작했습니다. 또 지원군이었던 독일은 전쟁으로 여념이 없었고 일본마저 태도를 바꾸는 등 외세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이에 사면초가에 빠진 원세계는 즉위한 지 불과 83일 만인 1916년 3월 황제 즉위 취소를 선언하고 염치 없게 다시 총통으로 복구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자 엄청난 화병과 요독증이 겹쳐같은 해 6월 비참하게 사망했습니다.
처음에 방광결석을 얻었으나 서양 의사에게 보이지 않다가 악화되었고 프랑스 의사가 와서 오줌을 뽑아내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원세계라는 강력한 독재자가 급사하자 그가 사유화했던 북양군은 통제력을 잃고 각지의 군벌로 쪼개져 안직전쟁, 직봉전쟁 등 수십 년간 중국 대륙을 피비린내 나는 내전으로 몰아넣은 군벌 할거 시대가 열렸습니다. 원세계의 일생은 개인의 영달을 위해 국가가 거대한 전환기에 어떻게 파괴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청나라 말기에는 무술변법을 배신하여 왕조 스스로 근대화할 기회를 박살냈고 신해혁명 후에는 황실을 기만하고 혁명의 과실을 가로챘으며 중화민국 초기에는 공화정의 기틀을 다지던 민주 지도자들을 암살하고 의회를 해산해 민주주의를 압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황제 지위에 눈이 멀어 외세에 나라를 팔고 국가를 분열의 도가니에 밀어넣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 중국은 수십 년간 통일된 정부 없이 군벌들이 지배하는 무법천지가 되었고 이는 후일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